제가 살던 곳은 산골에 흔히 있는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집에서 산비탈을 내려와 마을로 이어지는 국도변 옆 집들 사이에 끼어있듯 작은 신사가 하나 있었죠. 제가 10살 남짓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린애였으니 신사의 법도나 신앙 같은 데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우리한테 그곳은 딱 놀기 좋은 놀이터일 뿐이었습니다. 축제나 정월에는 부적을 파는 무녀복장의 알바생도 보였지만 평소에는 신주도 옆 사무실에만 박혀있는 듯 했거든요. 마을 기념비 같은 게 세워져 있어서 나름 관광지 노릇도 했지만 사실상 어른들 눈이 닿지 않는 곳이라 아이들이 대놓고 점령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른 친구들 몇 명이랑 섞여 그 신사에 갔습니다. 보는 눈이 없다고 해도 전 당시 꽤 모범생 축에 속하는 애라서 축제 때가 아니면 신사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평소에 이곳을 아지트 삼았던 건 아니었어요. 늘 가던 공원이 지겹다며 그날따라 변덕을 부려 가보게 된 것이었죠. 거기서 우리가 뭘 했냐면 바로 보물찾기였습니다. 보물이라고 해봤자 길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묵묵히 줍는 식이었는데 신사니까 통에서 떨어진 옛날 동전이라도 찾으면 그날은 땡 잡은 거였습니다. 그 외에는 어른들 눈엔 그저 쓰레기일 뿐인 부품이나 플라스틱 조각들. 시시한 놀이였지만 아이들 눈엔 운동장 돌멩이 하나도 보석처럼 소중해 보이는 법이잖아요. 저 역시 학교 쉬는 시간만 되면 운동장 모래밭을 뒤져가며 아주 작은 유색석을 모으던 아이였지만 신사라는 남의 사유지에 오니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신나게 뒤지는데 성격이 고지식했던 저는 아무리 잡동사니라 해도 신사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 아닐까 싶어 찜찜했거든요. 그래도 겁쟁이 취급받기는 싫어서 마지못해 보물찾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구석진 곳 나무 뿌리 밑 그리고 신사 건물 바닥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바닥이 높은 건물 밑은 평소에 청소하기 힘든 곳이니 분명 보물이 쌓여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건질 건 없었고 축축한 흙만 한가득이었습니다. 별거 없네 싶어 몸을 빼려는데 시야에 푸른 물체가 확 들어왔습니다. 크기로 보아하니 동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물건이었죠. 더러운 줄도 모르고 얼른 집어들었는데 크기는 인형 침대 정도였고 안에는 폭신한 쿠션이 깔린 파란 상자였습니다.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는 감도 안 왔지만 왠지 좋은 물건일 것 같다는 게 딱 그때 아이들의 감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찾은 수확물을 펼쳐놓고 적당히 나눠 가진 뒤 해산했습니다. 제 손엔 동전 한 푼 없었지만 그 파란 상자 하나는 아주 야무지게 챙겨들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의 땅, 그것도 신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가져왔으니까요. 딱 봐도 신사의 정식 비품은 아닌 듯 했지만 죄책감에 짓눌린 제 머릿속은 이거 사실 엄청 신성한 물건 아닐까 하는 망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져온 걸 어쩌겠나 싶어 흙을 털어내고 제 보물 상자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와인 코르크랑 조약돌,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과 함께 말이죠.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죄책감도 흐릿해지고 상자의 존재도 가끔 떠올리는 정도가 되었을 무렵 평소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쥐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침대는 2층 침대였는데 만약 제가 바닥에 요를 깔고 잤다면 그 소리를 바로 귀 옆에서 들었을 겁니다. 소리는 아래쪽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벌레인가? 아닙니다. 벌레가 나오긴 하지만 저렇게 바닥을 질질 끌며 기어가는 듯한 소리를 내지 않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갖 추측을 다 해봤지만 딱히 대책이 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안의 공포를 스스로 부풀릴 뿐이었죠. 결국 저는 기분 나쁜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결국엔 잠들게 되더라고요. 분명 이건 새로운 종류의 악몽일 거라고 그 나이 땐 악몽을 자주 꾸기도 하니까 그렇겠거니 하며 억지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이란 건 잠이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임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른 바닥 위에서 그 작은 게 무언가를 끄는 소리는 이불 너머 제 귀에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작은 소리일수록 듣기 싫어도 더 잘 들리는 법이라 시계의 초침 소리와 함께 제 잠을 사정없이 방해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어느덧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날엔 예외 없이 기분 나쁜 꿈을 꾸었고 찝찝하게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지금껏 이불을 걷어내지 못할 만큼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사실 꽤 있었습니다. 워낙 집이 낡고 고풍스러워서 집이 삐걱거리거나 바람 소리가 나는 건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릴까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은 나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 제발 그 소리 좀 안 들리게 해주세요 라는 게 제 절실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방에서 놀다가 문득 잡동사니를 넣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약돌이 담긴 병, 조개 껍데기 주머니, 별 모양 코르크, 추억이 담긴 건지도 아닌지도 모를 물건들 사이에서 그때 주워온 파란 상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길쭉한 상자, 그 안에 쿠션. 분명 보물 상자에 넣을 때 흙을 깨끗이 털어냈었거든요. 상자 겉면에는 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쿠션 위에 뜬금없이 젓갈색 얼룩이 묻어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얼룩이었지만 묘하게 생생한 색깔이라 눈에 확 띄었습니다. 뭐가 생생한지 설명하긴 힘들지만 그래요. 그건 조개 껍데기에서 묻은 흙 같은 게 아니라 마치 그 쿠션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었던 자국 같았습니다. 죄책감 말고 처음으로 기분 나쁘다는 감각이 싹 텄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상자를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레라도 있었나 싶어 파란 상자를 방구석에 휙 던져버렸죠. 밤이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소리에 시달린 기분이었지만 사실 실제로 소리를 들은 건 몇 번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였고 밤은 낮보다 수십 배는 더 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뚝 끊기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확인할 용기는 없어서 심장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불 안 어둠 속에 틀어박혀 숨을 죽이고 난 여기 없다. 난 없다. 라며 제 존재를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늘 그랬듯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하고 반응해버린 겁니다. 제 몸과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그 괴음보다 훨씬 더 크게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어가는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들킨 겁니다. 이 사소한 실수에 완전히 압도된 저는 아마 눈물이라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필사적으로 숨을 죽이며 귀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시계바늘 소리 말고는 방 안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안도감이 밀려왔죠. 놀라서 도망간 걸까? 아니면 그냥 가버린 걸까? 설마 이불을 걷었을 때 눈앞에 얼굴이 있다거나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저는 귀신 같은 게 어딨어 라는 가느다란 믿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윽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을 때쯤 축축하게 밴 식은땀을 닦아내고 싶어지더군요. 의심해봤자 끝이 없으니 일단 이불 밖 공기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눈앞에는 그저 평소에 보던 천장이랑 벽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밤인데도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과 함께 묘한 해방감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불 너머가 아니라 맨귀로 듣는 그 가벼운 소리가 가슴을 짓누르듯 무겁게 들렸습니다. 몸은 뻣뻣하게 굳었고 방금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눈앞의 벽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귀를 막을 수도 없어서 그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극도의 공포가 한 차례 지나가자 정신 한 구석에 묘한 틈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닐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놈 정체라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닐까? 별거 아닌 모습일지도 모르잖아. 이불 밖 공기를 마시고 나니 뇌가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때는 뭐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기세 좋게 라고 하기엔 너무 삐걱거리는 동작으로 아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평소처럼 좀 어질러진 제 방이 있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원했던 결과,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걸 받아들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제 시야 안쪽에서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일정한 소리와 함께 그것은 마디 하나를 힘껏 굽혔다 펴며 바닥을 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벌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도 하얀 그것은 서투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둠에 익숙해진 제 눈에 그것의 정체가 보였습니다. 손톱이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던 건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2마디 정도가 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점이니 뼈니 그런 걸 따질 정신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손가락은 잘린 단면을 이쪽으로 향한 채 아주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정지된 채 그 풍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주받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지만 기어가는 듯한 그 형체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깨달았습니다. 손가락이 향하는 끝에는 제가 아까 던져버린 그 파란 상자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아득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계 소리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쪽으로는 절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그 상자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저 손가락이 바닥을 긁으며 기어가는 소리만 들으며 어느샌가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 상자를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음날 바로 집게로 집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대청소할 때 버렸는지요. 아주 희박한 확률로 창고 어딘가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때 그 밤들이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결국 그게 뭐였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용기 있는 아이였어도 정체를 밝혀내긴 힘들었을 겁니다. 애초에 손가락인데 말을 시켜서 대답이라도 들으면 그건 괴담이 아니라 개그니까요. 다행히 그 후로 딱히 퇴마를 한 건 아니지만 손가락과 관련된 기괴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신사에는 나중에 축제 때 들러서 그냥 조용히 손을 모으고 그 손가락이 성불하기를 빌어주었을 뿐입니다.